언어의 기능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시는 건데 보면 언어는 이제 기능이야. 무슨 역할 하게? 그럼 정보 전달해. 기본적인 거죠. 정보를 전달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보세요. 일단 독도의 신라시대 명칭은 우산도야. 독도의 신라시대 명칭 우산도야? 나한테 정보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 끝났죠? 끝났죠? 근데 이거요.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만약에 나 혼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딱 보고서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제 틀리시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별표 하나 쳐놓을 거예요. 독도의 신라시대 명칭은 우산도에다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래요. 일단 좀 이따가 이거는 왜 별표 쳐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표출적 기능입니다. 표출적 기능에 이 출자 있죠? 얘가 뭐냐면 날출자예요. 날출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표출적 기능이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그러니까 감탄사 같은 것들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표현 의도나 듣는 사람과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감탄사.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에구머니나 으악, 아이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갖다 표출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왜 놀래면 하는 소리 있잖아요. 놀래면 근데 놀래가지고 우리가 아이쿠 막 이래요?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누가 막 넘어지면서 아이쿠 이러면서 넘어져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쵸? 그리고 막 깜짝 놀래면은 에구머니나 너무 길지 않아요? 전 되게 길다고 생각해요. 깜짝 놀랄 때 에구머니나 이거 길어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이고 아버지 엄마야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엄마 뭐 엄마야 뭐 아니면 그리고 너무 놀라면 말도 안 나와. 너무 놀라면 어허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이지 누가 에구머니나 막 이래요. 이거 좀 웃겨. 근데 어쨌든 으악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한대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요.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이키 이게 감탄사거든요. 근데 이키 이런 것도 감탄사로 놀랬을 때 하는 말이다라는 게 개정안에 뜬 적이 있어요. 개정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욕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욕을 많이 했냐면 이거 나올 때 우리가 그 당시에 뭐를 기대했냐면 얘를 기대했어. 얘를. 발음하세요. 우리 맨날 먹는 거. 뭐예요? 김밥. 맞죠? 근데 얘가요. 김밥이에요. 얘가. 발음할 때 김밥. 밥 말고 김밥. 김밥.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김밥이라고 발음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얘를 뭘로 거의 발음을 하면 김밥 이렇게 발음하잖아. 야 김밥 먹자 이러잖아. 이거요 이걸로 발음하면 그 천국. 응? 우리 맨날 그 떡볶이 먹고 김밥 먹는데 김밥 천국이에요. 김밥 천국. 요 앞에도 있더만. 김밥 천국 가셨어야 돼요. 김밥 천국 아니란 말이지. 근데 얘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를 발음을 우리가 인정해달라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음을 인정해 줄 것 같이 한 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이게 나온 거야. 이크는 이키도 되지롱 뭐 이렇게 나왔어요. 개정안으로 이크와 이키를 둘 다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막 이랬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겠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됐었거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인정이 됐어요. 김밥과 김밥이 둘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좀 중요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발음이 두 개인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음이 원래 하나로만 인정이 돼야죠. 요거야 이렇게 발음해. 그런데 두 개인 발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김밥. 김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밥이라고 하는 거 얘가 발음해서 되는 거구나. 이게 발음으로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둘 다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저건 김밥 천국이야. 저건 김밥 천국이야. 하셔야 돼요. 김밥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김밥. 이거 좀 장음으로 발음하라는 소리거든요. 장음 표시까지 해주세요.
장단은까지 외워야 되나요? 그러는데 장단은까지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하지만 김밥 같은 경우에서는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 그러니까 김밥 천국,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요거 잘 봐놓으세요. 발음 2개인 애들도 있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봐놓으세요. 에구만이나 의학, 어이쿠, 이키, 이크 뭐 이런 거 다 표출적 기능이다. 요거 보시면서 김밥도 한번 연결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명령적 기능이다 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보겠습니다. 명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는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명령적 기능과 똑같은 게 가마적 기능이고요. 지령적 기능이에요. 다시요. 명령적 기능, 가마적 기능, 지령적 기능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명령적 기능들을 참 잘하세요. 아, 이거 명령이구나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가마적 기능이다 그러면 가마? 뭔가를 좀 감한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를 좀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가마적 기능도 명령적 기능이구나. 요거의 요 어휘들 있죠? 어휘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지령한다. 이것도 명령하는 거고 감화한다. 이것도 뭔가 행동을 바꿔라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명령적 기능에 속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청자를 향한 명령이나 요청의 표현. 네, 명령하거나 청자를 향해서 뭔가 영령하거나 뭔가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그렇죠? 뭔가 명령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다 명령적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명령형이지만 청유형, 평서형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명령적 명령형.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명령형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청유형, 평서형이라고 하는 거 써놓고요. 종결어미들을 갖다 좀 말할게요. 이게 어법에서 필요한 건데 미리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요. 평서형 종결어미가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명령형 종결어미, 그 다음에 여기에 의문형 종결어미,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명령, 그 다음에 청유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얘네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종결어미라고 하는 말을 좀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얘기해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말할 거예요. 먹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종결어미는 어느 자리에 있는 거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문장을 끝내는 부분에 있는 것을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다, 내가 옷을 입다, 그 다음에 내가 씻다, 손을 씻다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요 부분에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 종결어미에 요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의 형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나 밥 먹다, 나 옷 입다 이거 평서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형을 얘기하잖아요. 명령형은 아라나 어라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먹어라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게 명령형이라고요. 아시겠죠? 요게 들어간 명령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가 바뀌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가 보여요. 그쵸? 그러면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것도 봐야 되는데 니을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까만이 아니에요. 먹까? 이런 게 어딨어. 내가 밥 먹까? 이런 거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먹에다가 선생님 니을까라고요? 근데 이 의 같은 건 뭐예요? 의도 여기서 미리 얘기해요. 가로를 쳤어요, 제가. 가로를 친 이 의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를 친 의라고 하는 것도 빼내서 말하겠습니다. 얘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매개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개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막 우리 문법들 여기 막 가고 있어요. 그럼 매개모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보여드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까? 가다. 이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다의 다자는 평서형 맞죠?
평서형이죠? 근데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종교어람이 다른 거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의문형을 내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얘는요. 가에다가 니을가를 집어넣는 거야. 보이세요? 가에다 니을가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우리 글로 갈까? 우리 절로 갈까? 우리 이제 학교 갈까? 우리 아니면 뭐 연극 보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쵸? 니을가 요렇게가 지금 어미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런데 먹다 가볼게요. 먹다. 그러면 이제 다를 빼고 이제 집어넣어요. 근데 먹에다가 니을가가 들어가면 이 말이 안 되지. 먹니을가 우리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없잖아. 그쵸?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이때는 뭐를 집어넣는 거냐면은 이때는요. 리을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리을가 이건데 니을이 아래로 들어가야지. 아시겠어요? 니을이 아래로 들어가야지. 니을이 아래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을까지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우리 이거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러면 어디 갔어? 오케이. 여기요. 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니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의가 언제 들어가는 건데? 의가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얘 지금 여기 받침 없잖아. 여기 받침이 없을 때는 을을 집어넣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매개모음이에요. 여기에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의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왜? 받침 있는 거 뒤에 또 자음. 그러니까 여기 자음이고 여기 뒤에 또 자음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먹가 이게 너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에 들어가는 거야. 매개 모음이 들어가서 발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쵸? 요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야 일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거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리을까 이렇게 붙는다고 한다면 요거 이렇게 저로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을을 살리고 니을까 이렇게 들어가서 야 그거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또 뭐가 있지? 받침 없는 걸 얘기한다면 자다 내가 이렇게 자다 이렇게 가신다고 한다면 다자 빼고 들어갈 때 자 플러스 리을까 이렇게 되면 얘는 받침이 없으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쵸? 그래서 얘가 밑으로 집어넣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까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제 그만 잘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매개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가로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받침이 있을 때는 들어가고 앞에 단어가 받침이 없을 땐 안 들어가는 거 그거를 매개라고 하는 거야. 매개모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매개모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개모음 의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매개모음 쓰입니다 안 쓰입니다 이런 얘기 막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리을까 이렇게 들어갈 때 얘가 의문형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청유형 가겠습니다. 청유형은 뭐뭐와 자라는 거고요. 뭐뭐 의세라는 겁니다. 뭐뭐와 자, 뭐뭐 의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먹자, 이건 이제 먹자, 청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서 먹으세. 선생님 먹으세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지. 많이 안 쓰니까. 하지만 새가 청유형으로 있죠. 다 같이 나아가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세 이런 새가 있어요. 근데 많이 안 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세가 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 안 쓰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감탄형이 뭐냐면 능구나나 구나 이런 걸로 쓰여요. 그래서 너 먹는구나 이거 다. 너 이거 다 입는구나. 그쵸? 좋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됐죠? 얘네들이 종결어미에서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거는 완전 기본형이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매개모음 이해하겠는데요. 매개모음 이해하겠는데요.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발음이 너무 세잖아. 발음이 너무 세니까 을을 집어넣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그쵸? 그런데 그러면 얘를 갖다 얘기하면 선생님 먹예요. 받침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왜 먹으자가 아니고 먹자예요? 왜 얘는 받침 있는데 이거는 의가 안 들어가나요? 매개모음이 있는 어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개 모음을 가지고 있는 어미고 얘는 매개 모음을 가지고 있는 어미라고요. 이렇게 의가 가로치고 안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매개 모음을 안 갖고 있는 거야. 먹자. 받침이 있어도 이거고 받침이 없어도 그냥 가자. 둘 다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개 모음을 가지고 있는 어미들이 따로 있는 거라고요. 그럼 매개 모음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지 알죠. 외워야지 알죠. 그쵸? 그리고 요것들 같은 것도 보면은 알지 우리가. 왜냐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니을까 가면은 뭐 이거 안 된다는 거 보이잖아. 그쵸? 요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거는 매개모음이라고 하는 건 매개모음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애도 있구나. 요거를 좀 봐놓으셔야 돼요. 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어떻게 가시냐면 명령형 종결음이 이렇게 쭉 가있죠? 얘는 꼭 외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명령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청자를 향한 명령이나 요청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어라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얘기는 그럼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명령적 기능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청한다라는 거 청하는 거니까 창문을 열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명령적 기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요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명령이지만 청유형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청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랬잖아요. 자의 형태라든가 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밥 먹자. 이것도 명령형 종결음이 명령형 기능. 명령적 기능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다음 중요한 거예요. 평소형이야. 평소형이야. 보세요. 이곳은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애완동물 데리고 들어오지 마 라고 하니까 명령적 기능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다 쓰셨죠? 오케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 얘기했냐면 이곳은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네, 애완동물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랬죠. 근데 이거요. 정보 전달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애완동물 출입을 금한데 출입을 하지 말라고 나한테 정보 전달을 했다. 안 되냐고. 그죠?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정보 전달해서 제가 별표 치면서 이런 거 좀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냥 쭉 보시면서 여기 독도의 신라시대 명칭 우산도에다 그냥 보면 정보 전달이구나. 이거 보면서 애완동물 출입을 금합니다. 명령적 기능이나 이렇게 보시면 시험 때 막상 들어가서 틀린다니까 이게. 그죠? 정보 전달이 될 수 있기도 하잖아. 이거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독도의 신라시대 명칭은 우산도이다. 이거 뭐 하래요? 이거 뭐 하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 내용 안에서 그때 이건 그냥 뭐만 주는 거야? 정말 정보 전달만 주는 거예요. 신라 때 독도를 우산도로 했구나. 끝이야. 뭐 하라는 게 없어. 근데 여기 보세요. 이곳은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애완동물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이 내용 안에 정보 전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적으로 얘가 하는 것은 애완동물이 데리고 들어오지 마. 출입을 금할 거야.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뭔가의 요청이나 뭔가의 요구나 뭔가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명령적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뭐처럼 요것처럼 독도의 신라시대 명칭은 우산도이다처럼 뭔가를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뭔가 바라는 게 전혀 없을 때에만 정보 전달이라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대로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때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애완동물의 충분히 금합니다. 요청 요구 데리고 들어오지 마. 이거지. 만약에 내가 강아지 가지고 다가다가 막 들어가다가 딱 봤는데 이곳은 애완동물의 출입에 금합니다. 금하는구나. 정보 전달 잘 받았어? 하고 내가 데리고 들어갔어. 그럼 관리원이 보고 저거 못 봤어요. 그런데 정보 전달 받았지만 저한테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막 한국 사회 못 살죠. 그렇게 하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조금이라도 요청이나 요구가 있으면 명령적 기능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표어, 광고문, 선거연설, 교통표지. 야 이거 별표 쳐야 돼. 이건 별표 쳐야 돼. 이거는 별표 쳐놓으시고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얘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주는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표어. 그 다음에 서울시민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합니다. 표어. 이렇게 써져 있죠. 얘가
얘가 표어는요, 뭘 하자라는 의미예요. 뭘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쵸? 표라고 하는 것은 불조심을 합시다. 이거는 표면은 그거는 뭔가 하자라는 의미가 그 목적 자체가 있는 거야. 표를 만든 거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명령적 기능이에요. 무조건. 표라고 써져 있으면. 또 광고문 마찬가지예요. 가로쳐져 있고 광고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거지. 이 제품은 전 세계 16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 그러면 16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정보 전달하는 거 아니야. 광고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도 샀어 라는 의미라고요. 광고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광고가 써져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명령적 기능이에요. 선거연설이요. 선거연설이요. 이거죠. 저는 뭐 절대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제 부정부패 안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 뽑아주세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적 기능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통표지. 교통표지는 다 뭐뭐 하라고 하는 거잖아. 뭐뭐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명령적 기능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표어가 없으면 음주는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 정보 전달. 헷갈리죠. 그쵸? 이건 진짜 헷갈리잖아. 간암의 원인이 된다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주고 하진 않아요. 얘네들은 안 주는 경우가 있어. 여기 선거연설. 이거 선거연설 알잖아. 본인은 뭐 부정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선거연설이니까. 교통표지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표어하고 광고문 같은 경우에는 표어, 광고문을 줘요. 이렇게 가로치고 줘요. 가로치고 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써져 있는 경우에서는 에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안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얘랑 여기 있는 거 얘 있죠. 얘는 진짜 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라고 조금 외워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얘네는. 왜냐면 아니 이게 선생님 정보 전달이 되잖아요. 아무리 우겨봤자 이게 모든 참고서랑 모든 자소서에서 다 표로 보고 있는데 나 혼자 외쳐봤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표로 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안 준다 하더라도 얘네 둘은 표로 봐라.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명령적 기능이에요. 다음 하나 더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었는데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게 써져 있나요? 써져 있다.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거 있죠? 이거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거 명령적 기능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명령적 기능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사회적으로 약속을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언어의 특징을 봐서 그래. 근데 얘는요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야. 언어는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야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켜까지 갖고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죠. 얘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정보 전달로 암기를 해주세요. 얘도. 아까 요 세 구절은 세 부분들은 그냥 좀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 따져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사회적으로 꼭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치신다 하더라도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는 정보 전달로 99.9%가 나와요. 그럼 따라야지 뭐 어떡해 이거는. 그쵸? 좀 헷갈리지만 따르자고요. 다른 것들은 헷갈리게 안 나올 거니까. 다른 건 헷갈리게 안 나올 거니까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란 정보 전달로 보시고 얘네 둘은 표가 없다 하더라도 얘네는 저 명령적 기능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헷갈리게 나올 리가 없어요. 만약에 헷갈리게 나오면 자기들도 힘들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복수 정답 해주세요. 그럼 자기네들도 힘들어요. 그럴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명령적 기능이었어요.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 가겠습니다. 친교적 기능은 사교적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많은 경우 인사나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친교적 기능이에요. 저는 인사하거나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교적 기능이 많아요. 맨 처음 만나 우리 인사부터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인사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먹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많죠.
인사 잘하면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것도 큰 소리로 아주 밝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들어가면 아유, 쟤는 인사성도 참 좋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아, 오늘 날씨 좋아요. 날씨가 참 좋아요. 뭐 날씨가 정말 오늘은 좀 사나워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친교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사에서요. 이거야. 아침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거죠? 근데 아침에 만났을 때 좋은 아침. 부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세요. 딱 들어오면서 아이고 오늘 좋은 아침 하면서 들어와요. 좋은 아침 틀려요.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왜 쓰면 안 돼요? 굿모닝을 직역한 거예요. 번역투 말투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굿모닝을 직역했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습니다. 이걸 쓰면 틀립니다. 이걸 틀린다고 그랬더니 또 이상한 거 하더라고요. 좋은 아침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선생님 그러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는요. 입니다 붙여봤자 안 돼요. 좋은 아침 이건 좋은 아침입니다. 넌 안 돼요.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이거 군무원 시험이었잖아요. 작년 시험 문제였잖아요. 좋은 아침 안 된다는 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의 시험에서 좋은 아침이 안 됩니다가 나왔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요만한 거 나온다고. 요만한 거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요? 아침에 만났을 때? 우리 뭐 인사 없어요? 우리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돼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죠? 우리가 꼭 좋은 아침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날씨 좋아요 막 이러면서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이거 못 씁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 군번에서 많이 나요. 이거 표준국어 대사전 쪽이거든.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이래. 표준 언어 예절 쪽이거든요. 언어 예절 쪽이 우리 쪽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라에서 막 정해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막 인사말 뭐 이런 것도 막 정해주고 막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그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아침 안 되고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미리 외우세요. 수고하세요. 혹은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시오 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수고라는 말이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윗사람한테 할 수 없어요. 윗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윗사람이라는 건 나보다 뭐 부장님, 과장님, 회장님, 대표님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수고라는 걸 못합니다. 수고라는 건 뭐냐면 고생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너 고생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윗사람들한테 쓸 수 없어요. 나보다 아랫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사람한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같은 데 가셨을 때 근데 딱 봤더니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야. 근데 내가 물건 사고 나오면서 수고하세요 하고 나오죠. 그거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시면 되는 거죠. 이러시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와서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요런 것들도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사이드로 조금 봐놓으세요. 이렇게 사이드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들이 더 많이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막 드립다 붙잖아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게 훨씬 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까요? 건배사. 건배! 나라에서 별거 다 말해주죠. 건배할 때요. 뭐라고 하세요? 건배! 돼요. 됩니다. 지화자!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되는 거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건배! 지화자! 막 이런 거. 짠! 짠도 말 안 했어요. 국립권에서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건배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안 되냐면 위하여 안 돼요. 위하여. 위하여 안 돼요. 위하여. 이거 건배할 때 건배사로 건배를 할 때 우리가 이거 하죠? 얘도 안 된다는 거야. 위하여!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위하여는 뭐뭐를 위하여라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은 위하여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안 되는데요. 뭐 우리 건강을 위하여 이건 돼요. 이건 돼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위하여만 하면 안 되고 목적어가 들어간 위하여는 돼요. 건강을 위하여, 뭐 합격을 위하여, 그다음에 또 뭐야 우리의 뭐뭐를 위하여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됩니다.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나라에서 정해준 것들은 잘 따라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고, 이게 공무원하고 특징이죠. 공무원하고 차이점이죠. 공무원에서 이런 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쪽에서 나와요. 우리 쪽에서 나와요. 요만한 거 가지고 줘요. 그래서 막 호칭어 이런 것도 좋아. 부부 사이의 호칭어. 부부 사이 호칭어 뭐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여보예요. 여보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보 서로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 말이죠. 근데 자기야 요딴 거 없어요. 요딴 거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야 오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오빠 없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달링 없어요. 법으로 막아져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꿀벌 벌꿀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여보예요. 여보가 기준형이라고. 요거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런 것도 나와요. 자기 뭐 이런 거 되냐?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오빠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는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그런 말은 나와 있어요. 결혼 초기에 서로 너무 서먹하니까 너무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여봐요는 인정한다. 이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무슨 여봐 우리 조선시대예요. 왜 서먹서먹해 그때? 처음 봐? 처음 봐서 결혼했어? 무슨 여봐요. 근데 여봐 하가 인정돼요. 조선 그죠? 신혼 초기에는 한대요. 그러니까 여봐요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돼요. 근데 자기가 해주든가. 근데 안 된대. 이거 법으로 막혀져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더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여봐요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 이런 거 좀 반으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교적 기능입니다. 친교적 기능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인사 날씨인데 인사말들 중에서 건배사리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말씀드렸고 인사 중에서 좋은 아침 안 된다는 거 꼭 뭐 해놓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미학적 기능 가겠습니다. 미학적 기능이요. 예술이요. 예술적 재료로 사용하는 문학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보통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이런 것처럼 아우의 얼굴을 슬픈 그림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 거. 비유법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뭔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 때 써요? 너의 얼굴은 정말 슬픈 그림인 것 같다 막 이래요? 나 간지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너의 얼굴은 슬픈 그림 같아 뭐 이러면 왜 그러니? 너 막 이럴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막 이러고 그죠? 너의 손을 바라보니 뭐 갑자기 한떨기 장미가 생각나 뭐 이러면 미쳤나 이게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죠? 미학적 기능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말 미학적 표현에서 맨날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은 호수요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비유법의 은유법의 최고죠. 최고로 맨날 나오죠. A는 B다로 맨날 나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들도 다 비유적, 미학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요거입니다. 다음 관어적 기능입니다. 관어적 기능. 언어와 언어 사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 네, 요거 줄치세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그랬죠? 이 기능으로 새로운 말을 배움으로써 지식을 증진시키고 체계화할 수 있다. 이랬더니 아래 예시를 보세요. 영어에서는 mothe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엄마라고 어머니와 같다. 영어에선 mother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어머니와 같다.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헷갈리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다른 나라에선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뭐라고 한다.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자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같다. 이렇게 나왔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래. 이렇게 하죠. 똑같은 예문이잖아 지금 얘가. 그럼 선생님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왜요? 라인이 다르잖아. 그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 그거 특징은 뭐게? 자의성. 기능은 뭐게? 관어적 기능. 아시겠어요? 뭐를 묻는지만 보시면 되지. 똑같은 예문 가지고 다른 부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징을 물으면 자의성. 기능을 물으면 언어적 기능.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거죠. 그쵸? 영어 단어 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있는데 너네 나라에서 뭘로 써? 요걸로 써. 이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말, 새로운 말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있어요.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언어가 서로가 관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요 단어가 있는데 니네 나라에서 무슨 단어가 있어? 이렇게 똑같은 단어 이렇게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요. 그쵸? 똑같이 제시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관어적 기능이라고 한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너네 나라에서 뭐. 똑같이 제시할 수 있는 건 광어적, 간어적 기능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 얘가 특징으로 나올 때는 자의성, 그 다음에 여기 기능이라고 나올 때는, 기능이라고 나올 때는 관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표현적 기능 가겠습니다. 화자의 초점에 맞추어진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표현적 기능, 얘는 뭐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판단이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표현적 기능이에요. 여기 있다. 판단이나 자신의 감정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는 표현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아래 봤더니 이 영화가 참 재미있다. 표현적 기능. 영수는 발표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다. 표현적 기능. 여기요. 참 재밌다. 자신의 감정, 생각. 그다음에 여기 발표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 판단, 감정, 생각.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할 때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바로 뒤에 보세요. 예요. 다음 중 발화에 따른 언어의 기능은 이러고 나와 있는데 여기요. 잠시요. 얘는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제가 원래 확인학습을 풀지 않습니다. 확인학습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드린 프린트 있을 거예요. 확인학습. 오늘 드린 거 한 번 빼보세요. 빼보시고 거기에 보시면 옆에 6번인가? 맞죠? 6번이죠. 6번에 보시면은 언어의 기능은 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쫙쫙쫙쫙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쫙쫙쫙쫙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하면서 지금 하시면서 시간 많이 못 드려요. 하시면서 뭘 아셨어야 되냐면 첫 번째요. 제가 수업 막 할 때는 다 이해갑니다. 맞아, 맞아. 그런데 딱 쓰려고 하면 뭔지는 알겠는데 용어가 생각 안 나요. 뭐냐면 표출, 표현인가 뭐 있는데 막 이렇게 가요. 바로 그런 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업을 막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 시험은 언제 봐? 내년 6월에 봐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죠? 내년 7월이나 이럴 때 보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근데 그때까지 기억이 안 나면 그 용어가 기억 안 나면 뭐였더라? 똑같아요, 그런 성탕은.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거는 표현이야, 표현. 이건 표출이야, 표출 이런 거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표출이라고 하는 거 하면서 왜 이 출자에다 제가 이거를 갖다 날 출자를 썼겠어요. 그죠? 나온다.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표출,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을 얘기하는 건 표현, 비슷비슷하다고. 비슷비슷하다고. 그쵸? 용어를 잘 정리를 해달라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갈까요?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건 그냥 무조건 가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정보 전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에고머니나 라는 거는 표출. 그쵸? 에고머니나 그 다음에 문을 닫아라 알아오라 나왔네요. 명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과 똑같은 기능들의 다른 용어들을 말씀하세요. 뭐예요? 감화적 기능. 또 하나는 지령적 기능. 그렇죠. 그런 것도 막 같이 써야지.
그래서 저는 가마적 기능으로 쓸게요. 가마적 기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서울시민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이거 표라고 나와 있으면 너무 좋으나 안 나와도 그냥 우리가 가마적 기능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광고 나왔죠. 그다음에 선거 연설 나왔죠. 할 말 없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가마적, 지령적, 명령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요. 이곳은 애완동물 통일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 있잖아요. 애완동물 데리고 들어오지 마 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얘도 가마적 기능. 맞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날씨랑 관련된 거 혹은 인사말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친교적 기능 혹은 사교적 기능 이랬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 막 속삭인데 돌담 속에서 막 속삭인데 의인법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좀 먼저 비유적이고 의인법 같은 거 쓴 거. 돌담에서 속삭이는 햇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교법도 막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는 다 미학적 기능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 한다? 뭐 관어적 기능 이랬고요. 일기에서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현적 기능 이렇게 가신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용어에 대한 체크들 좀 해주시고 이거 용어들을 잘 외워놓으세요. 완벽하게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뒤에 시험 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